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인맥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경매물건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 수업이네요. 그러면 이 물건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채권금액 약 3,700만원 강제기밀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들 간의 관계가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는 소유자였죠.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직접 거주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7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두 번이나 유찰됐다가 다시 진행하는, 왜 두 번이나 유찰됐는지 어떤 그 이유는 반드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조사가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어떤 관련된 정보라서 제가 조사해서 강의에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리실 전해서 전화해보고 전해서 물어보고 또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채권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래 가능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대 15층 18층 중에 15층 3,700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최저가 매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싼 매물을 제가 박스로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 진행하는 물건 1층입니다. 자, 같은 1층 3억 6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2층인데 3억 5,500. 그렇다면 1층보다 한 층이 높은데 정남향이죠. 거래 완료됐습니다. 실제 3억 5,500이 거래됐다는 거죠. 로얄층들은 3억 7천, 3억 8천, 3억 9천까지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층은 어느 정도 거래가 됐을까? 3억 5천, 3억 6천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3억 3,500까지 내려갔습니다. 3억 3,500. 실제 호가보다는 실거래가는 낮다는 거죠. 2층 3억 2,800, 3억 3,700. 그렇다면 실거래가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저는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을 3억 3,500에서 3억 4천 정도라고 봅니다. 감정가는 3억 4천이었습니다. 즉 감정가는 3억 4천인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500.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를 감안해서 호가는 높더라도 일단은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3억 3,500에서 3억 4천 사이에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3억 3,500에서 3억 4천이 거래 가능 금액 범위라고 봅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경매 진행됐던 사건들을 뽑아보니까 유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 2018년 4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 가까운 그 시간 범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사건이 우리의 분석 재료로 쓰일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동수가 작아서 제가 뺐고요. 또 이 물건은 비교 물건으로 조금 부족하면서, 왜냐면 지금 벽산 아파트 동평형대 아파트가 많아요. 동평형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수가 제가 작아서 뺐습니다. 평수가 작았고 비슷한 물건이 같은 벽산 아파트.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물건이 많이 있다면 그 물건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굳이 비슷하지도 않은 물건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물건이 있을 때는 가장 비슷한 물건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물건으로 예상 낙찰가 분석을 했습니다. 벽산 5 2004년 34.7평 10층이었고 남서 7대1이었습니다.
7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다. 감정가 3억 4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도 3억 4천이었습니다. 그때 낙찰가가 3억 8,198만 원이었고 그 거래 가능 금액 대비 8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벽산 5단지 같은 단지죠. 평수도 같은 평수입니다. 단지 층만 좀 낮은 남서형이었고 5대1이었습니다. 4억 1,800 거래 가능 감정가였습니다. 조금 낮죠. 그때 거래 가능 금액 4억이었고요. 낙찰가는 3억 7,111만 원, 92.78%였습니다. 그리고 SMLV 2012년 25.7평이었고 2층이었고 남양 12대1이었습니다. 무려 3억 7천이었는데 거래 가능 금액은 4억 500이었습니다. 가격이 올랐죠. 낙찰가 3억 8,897만 원, 96.04%. 이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낙찰가도 높고 경쟁률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경쟁률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뺐고요. 벽산 1단지 같은 아파트죠. 2000년식이고 34.7평이고 4층이었습니다. 남양 3억 6,300만 원 감정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3억 3천이었습니다. 1월달 거래 가능 금액이 3억 3천이었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3억 10만 원이었습니다. 90.94%. 보시면 낙찰가율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88, 92, 96, 90. 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아파트였고 부근에 있는 거리적 요건이나 시간적 요건 여러 가지가 아주 근접한 데이터들이었는데 우리 물건과 근접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낙찰가율은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벽산 1 3억 3,500 우리가 거래 가능 금액의 하한가로 잡았던 이 금액일 때 데이터 낙찰가율은 91.63%였습니다. 가중치를 적정한 가중치를 둬서 유사도를 가지고 가중 평균을 냈을 때 91.63%가 나옵니다. 이러한 그 가중치 평균 구하는 방식과 아파트를 보고 데이터 낙찰가율을 뽑는 방법은 실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제대로 제가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시간적 제한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내용을 수강해서 저처럼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대입하면 3억 696만 원, 약 3억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억 700만 원. 그런데 보시면 경쟁 심리는 있겠죠. 왜 사고 싶어 하니까. 이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쟁은 가능합니다. 약 1% 정도 경쟁 심리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부담이 있습니다. 인수 부담 3,700만 원. 그 관리비 입주자 대피해서 신청한 이 금액을 빼면 이 금액을 여기다 빼면 그리고 명도저항 300이 있기 때문에 빼면 2억 6,996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순위 근저당. 자, 근데 이 예상 낙찰가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1순위 근저당이 2억, 채권 최고 2억 7천이고 실제 채권 금액이 2억 7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 사이에 한 1억 원 갚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채권이 1억 7천이면 이러한 데이터는 안 맞습니다. 자, 이거는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이 분석 방법, 방향, 이 생각의 방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조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 2억 7천이고 채권 최고 금액이 물론 가능합니다. 가장 확률은 높죠. 가능성은 높죠. 자, 2억 7천이고 인수 부담 3,700만 원이 그대로 공용에 해당해서 인수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 6,996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 유찰되겠죠?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996만 원. (9월 12일) 최저가 2억 7,200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예상 낙찰가는 제가 가정한 조건에 분석한 겁니다. 중요한 건 가정한 조건입니다. 1순위 근저당 2억 7천이고 관리비 부담이 3,70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정했을 때 2차 2억 7,200은 제가 말씀드린 분석한 2억 6,996만 원보다 높습니다. 즉 아슬아슬하게 유찰된다는 거죠. 앞에 한번 진행할 때 유찰됐었습니다. 이때도 유찰됐죠. 왜 유찰됐냐는 거죠. 3억 4천 정도 감정되고 실제 거래도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억 5,500에 2천이 거래됐다고 하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찰되도록 왜 있었냐는 거죠. 불과 2달 전입니다. 왜 이렇게 유찰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찰되는 아파트입니다. 왜 유찰됐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조건이 맞다면 지난번처럼 또 유찰되는 거죠. 2억 1,760.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6,900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예상 입찰 낙찰가가 이 금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입니다.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200, 3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경쟁을 하느니 그 채권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확인해 가지고 인수하고 이번에 그냥 낙찰 받는 것도 이 금액에 낙찰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분석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상한가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상한가. 자, 같은 그대로 분석의 상한가. 상한가는 91.63% 적용했을 때 3억 1,155만원. 그리고 똑같이 3,700 제하고 300 더하고 이사비 300 빼주면 2억 7,455만원. 조건은 똑같죠? 1순위 근저당 2억 7천이고 인수부담이 3,700이란 가정하에 2억 7,455만원. (2억 7,455만원) 자, 이 금액 어떻습니까? 이 금액보다 250만원 많습니다. 플러스 250만원. 그러면 이 최저가가 하한가와 상한가의 거래 가능 금액 상한가와 상한가의 중간에 있습니다.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앞전에 2달 전 경매 입찰에서는 유찰됐었습니다. 그때는 한가 이하의 적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산하기 좋은 2억 7천 정도 금액이라면 낙찰가가 2억 7천 정도 된다면 취득세, 공유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체납관리비, 체납되는 관리실과의 어떤 그 금액 3,700, 그리고 명도비용 300, 그러면 3억 1,300 정도, 3억 4천 정도에 매입하는 것보다 약 2,7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 27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채권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채권관계, 그리고 낙찰자의 인수되는 금액이 있다면 분석하는 가격에서 그 금액을 빼야만 예상 정확한 합리적인 낙찰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관리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인수해야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 금액이 공용 비용에 해당해서 새로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낙찰자는 그 금액을 인수할 것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안 해보셨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야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